전치간에 여기 절반 반자 요거하고 연관된 반자들 갖다 하다가 맨 마지막 요거 하나를 남겨놓고 끊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 반절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절반 반자 요거는 나눌 반자 절반 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덟 팔이죠. 이게 여덟 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덟 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편에 보면은 여덟 팔도 있고 정확한 거는 나눌 팔자예요. 원래는 이게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확하게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요거는 뭐냐 삐침별이라 하죠. 이게 삐침별 삐치다. 그때 오른쪽에 요거는 불자죠. 이게 무슨 불이냐면 파인 불자죠. 이게 요건 파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다 이렇게 움푹하게 파낸 상태. 그걸 갖다가 그린 게 이렇게 움푹하게 파낸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파인 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삐친 별은 뭐냐면은 크게 힘차게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왜 왼편에다가 삐친 별을 하고 오른편에다가 파인 불을 했느냐면은 왼편은 동방을 말한 겁니다. 이거. 오른편은 서방을 말한 거거든. 동방은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즉 빛이 크게 이제 솟아나는 걸 삐친 별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파였다는 거는 뭘 가르쳤을까? 요거는 빛을 말한 거예요. 빛. 요거는 빛을 말한 게 아니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어둠인데, 근데 파였다. 이렇게 파인불이라고 한 것은 이제 어둠보다도 파여낸, 파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건 뭐냐면 형상을 말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왼편에서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둠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비춰가지고 다 보이게 만드는 거고, 그, 어, 뭐랄까, 이 형상이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 서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건 가을이고, 이건 봄이잖아요, 이렇게. 봄은 다 크는 거죠,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게 빛이다 그런 거고 이거 파이다 그런 건 뭐냐면은 무언가 형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매달린 거거든. 매달리는 게 이제 형상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무언가 평면이 가만히 이렇게 있던 데서 무언가 열매 같은 게 이제 매달린 거죠. 이제 그걸 따내는 거 이렇게. 형상이 고유한 형상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나무에서 따내야 되고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따내는 거 갖다가 파낸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 거 파였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얘기죠. 예. 그래서 여덟 팔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삐침별하고 파인불하고 둘이 이렇게 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이자가 있고 두 이자를 하나로 다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일관해서 세운 거라 이게. 그럼 음과 양을 하나로 관통한 거죠. 이게. 하나로 관통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석삼극도 하고 일조십거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여덟 조각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네 조각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나누는 상태. 그걸 이렇게 절반 반이라고 하게 된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그렇게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절반 반하고 그다음에 요거 예?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꺾을절이라 그래요. 꺾을절. 네, 여기 꺾을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 헷갈린다 했어요. 나무 목변. 요거는 손수변이잖아요. 손수변이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방변 보통 그러는데 손수변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도끼근이라 했잖아요, 이게. 도끼, 도끼. 그 요건 도끼로다가 나무를 잘라내니까 이제 베을근, 베어낼 근, 베어내다. 그다음에 가르다, 가를 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붙었다. 이제 그랬는데 아, 벨석 가를 석이지 근이 아니라 진짜. 네. 도끼로 나무를 가르고 벤다. 그래서 가를 석, 쪼개 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끼를 요거는 나무를 갖다 가르지만은 요건 도끼를 손으로다 쥔 상태예요. 손으로 도끼를 쥔 상태. 그럼 뭐냐면 손에다 도끼를 들고서 무언가 꺾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꺾을절이라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같은 도끼지만은 나무가 붙으면 나무를 자르는 거고 손이 있으면은 손으로 다 도끼를 쥐고서 뭔가 꺾어내는 거.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꺾을절인데 절반을 꺾는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반으로 자르거나 꺾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갑골문의 이 절자를 보면은 도끼로다가 나무를 두 동 깎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절반만이다.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같은 거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손으로다가 도끼를 손에 쥐고서 뭔가 꺾어내는 상태다. 그렇게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수가 열십자가 들어가는 거 그걸 하고 있는 중인데 요것도 지금 부수가 낮을 빗자인데 이 부수가 열십자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낮을 빗자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심심찮게 써요. 이게 사람이 예, 낮은 사람 이렇게 그 비속하다. 이제 세상에 속세에서 이제 낮은 속세에 속한 사람은 비속하다. 먼저 그럴 적에 빗자를 쓰잖아요. 이게. 근데 낮을 빗자가 열십자를 붓으로 해요. 이렇게 밑에 있는 열십자 이게.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밭전자도 이렇게 하면 이게 말미암을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 전이 삐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십자라고 열십자가 그냥 열십자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획수가 1, 2, 3, 4, 5, 6, 7, 8, 9획으로 구획으로 이제 알기가 쉽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명히 구획이거든. 근데 여기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게 받침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받침자가 아니라 흰백자라 그랬어. 이렇게. 열십자하고 흰백이 삐침한 모습을 그린 문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골문에는 이렇게 받침자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받침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람의 손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그 사람의 손을 갖다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손을 그려 놓았어요, 원래. 갑골문을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밭자니까 밭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요거 갖다가 다트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채로 보았어요. 부채를 이렇게 그려서 옛날에는. 이것도 헷갈린 얘기라. 어떤 때는 밭으로 보고 어떤 때는 부채로 보고 그랬는데 밑에다가 손을 그려놓고 여기다 밭전자 이렇게 그린 건 밭전이 아니라 부채를 가리켰더라. 즉 손으로다가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손으로 부채를 들고 있다. 이 부채도 큰 부채예요. 작은 게 아니라. 손으로다 큰 부채를 들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전을 위해서 상전이 그 뭐야, 햇빛에 그을리지 않게끔 우산으로 가려주는 노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주인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손으로 큰 부채를 들고 서 있는 종. 그러니까 나질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질비 또는 천할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도 내가 썼지만은 이게 본래는 박천자가 아니라 흰백자예요. 흰백자에다가 요걸 요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획, 2획, 3획, 4획, 5획, 그 다음에 6획이에요, 여기. 7획, 8획이라 이게. 오편에 보면 여기 8획으로 나와 있어요. 나도 맨 처음에 이게 9획인 줄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흰백자에서 이렇게 삐침별한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이게. 즉, 손에다가, 이건 손이라 했잖아요. 그 손이 예, 열십으로 지금 바뀐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즉, 속에 흰백자는 뭐냐면은 입구자에다가 나열자를 푸는 거예요. 그걸 빛이, 빛내는 거. 요게 흰백자거든, 원래. 그럼 요거는 뭐냐면 땅이잖아요, 여기. 원방 박을 때 방이거든. 땅 속에다가 절대적인 하늘의 일을 갖다가 품은 거라. 그래서 그거 갖다가 크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흰백자의 본래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흰백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땅이 품고서 그걸 드러내는 거. 그게 원래 흰백자예요. 우리 민족이 백인민족이라고 하는데 백인민족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요거. 하늘의 절대적인 뜻을 갖다가 우리 민족이 속으로 품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 백인민족입니다. 아무튼 흰백자 속에다 이를 품고 절대적인 이를 품고 흰 백색으로 크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열십자를 갖다가 위에다 놓은 게 아니라 맨 밑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럼 열십자가 원래는 주인공인데 10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온전한 10을 갖다 맨 밑에 넣고 일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일을 갖다 그 삐쳐서 10에 이르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을 품고서 그 일을 갖다가 10으로다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서 낮을비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건 수리로 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낮을 비자가 되는데 비자가 들어간 문자는 비겁하다. 이렇게. 또 비열하다. 비천하다. 비굴하다. 야비하다. 또 비속, 비수, 비루 이렇게 이것도 찾아보면 제법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비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 겁자는 겁낼 겁자죠 이게. 겁을 낸다고 했죠. 이게 겁낼 겁자죠. 그러니까 요건 낮을 비자에다가 겁낸다. 그러니까 겁쟁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낮은 데다가 겁까지 쓰니까 이제 그 비열하고 겁이 많은 상태. 그 사람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죠 이제. 옹졸하고 겁이 많은 사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야비한 사람. 그걸 비겁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겁자는 겁낼 겁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방병이죠. 마음심이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심에다가 갈 것자를 쓴 거죠. 이게 갈 거. 간다는 걸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흑토자 밑에다가 요게 나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나사. 사사로 딸 때 요게 그때는 벼화자로 이렇게 붙이죠. 요게 스스로 사자 요게. 자, 아무튼 흑토자 11귀체죠 이게. 11귀체하고 요거는 원방과 가축의 각을 말한 거 원래. 한자는 원이 한자도 없다 그랬죠. 그 한자 자체가 원래 하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자기 모습을 갖다 드러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땅에서 또 사람한테서 하늘은 그 뜻을 갖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은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을 갖다 문자로 갖다 무형을 문자로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한자에는 영이 하나도 없고 제일 많은 게 이제 방이죠. 그다음 삼각형은 대개 이렇게 써요. 보통 마늘뭐라고 하죠, 이게. 이게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면 인간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간이니까 인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나거든. 그래서 나사, 스스로 사, 이제 그런 의미가 붙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1귀체를 이루는데 내가 스스로 이루는 거라. 그래서 이거 갈 거라고 한 게 그거죠. 내가 11귀체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거기다가 신방론, 마흔심을 이렇게 합하면은 더 일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이 왜 겁낸다는 의미가 됐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흑토자 11귀체죠. 사사사 나사자가 함께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대 이렇게 큰 대자하고 그 다음에 입구자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가 이렇게.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큰 대자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갈 거라는 게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큰 대자가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11로 변하고 그다음에 입구자가 이렇게 나사 스스로 살짝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지금. 아무튼 이게 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11성도. 자, 10과 1이 합한 11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간다 해서 갈 거라고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마음심을 합하면은 겁을 낸다. 네? 그러한 의미로 이제 변해요. 그럼 그렇게 그 설명은 안 해놨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또 왜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왜 마음심자가 붙으면은 겁낼 겁이 됐을까? 그게 마음심자가 안 붙으면은 내 스스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다 마음심자가 붙으면은 더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엄마였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일님 어떻게 봐요? 아니면 일본 선생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다 보면 예? 겁,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겁이 나온다. 그가 겁나는 요게 뭐냐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1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11 성도 완벽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10이 완벽한 상태인데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니지. 그냥 완벽한 상태를 머문 거고 새로 출발한 게 10이래요. 그게. 이거는 완벽하기도 힘든데 완벽한 상태로 다시 출발하는 거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가는 거라 이게 지금. 거기에다 마음 숫자를 붙이면은 마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근데 원대하잖아요. 참 이렇게 된다는 게 좋긴 좋지만은 겁을 먹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지 이러한 상태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들어간 건 비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이때 열자는 뭐냐면은 못될 열자 또는 못할 열자.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결렬하다 할 때도 이제 요 열자를 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열자는 뭐냐면 못할 열, 여기 못할 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할 열 또는 못될 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낮은 비에다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낮은 데다가 더 못된 거야 이게. 그 사람 됨되니까 못나고 어리석은 거. 지저분한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비열, 그 못될 열자를 보니까 소자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만 있으면은 작다는 얘기죠 이게. 작을 소. 이 반대가 대자죠 이게. 대소할 때는 큰 대자의 반대는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다 삐침배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젊을 소자 이제 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요거의 반대는 늙은 노자예요. 이렇게 노소, 대소 할 때 그 쓰이는 소자가 다르다는 거. 이게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못할 열자는 뭐냐면은 이게 젊은 소자에다가 힘력자. 젊은 힘을 말한 거죠, 이게 지금. 젊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리다는 얘기죠. 노인네가 되면은 다 큰 거죠, 이제. 근데 젊다는 거 아주 어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린 힘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힘은 힘인데 젊은 힘, 적은 힘, 어린 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은 힘이니까 남보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힘이 적으면 남보다 뒤떨어지니까 남보다 못하다 해서 못할 열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요 열자도 제법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열등감을 갖지 마라. 그때 열등감의 반대는 그럼 뭐냐? 넉넉을 붙자죠. 그 우열반 그러잖아요. 우등생, 열등생. 그때. 그다음에 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비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낮을천 또는 천할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낮은 데다가 천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체가 낮고 천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비천한 놈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점점 비천해 비천해 이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할천이라고 하는데 그 천자를 보면 돈을 가리킨 초계패 요구하고 그 다음에 창과자가 두 개부터 이렇게 상하로 창과자 두 개가 붙은 거. 이게 이제 잔이라 그러죠. 이제 잔.